지상 최대 취업 프로젝트 공채를 잡아라. 안녕하십니까? 취업계 수사반장 공반장 박봉서입니다. 제가 어제부터 신익태 반장님의 뒤를 이어서 공채를 잡아라 함께하고 있는데요. 참, 또 제가 왔다고 공채를 잡아라 특집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워즈를 등에 업은 방학 워즈. 이 특집, 그동안 이제 기업별 공채 맞춤 전략으로 준비를 했다고 하면 이 특집은 방학워즈 전반적인 공채 전략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장욱 대표님과 자기소개서 첫걸음을 한번 떼봤었는데요. 오늘은 인적성, 이분을 빼놓을 수 없죠. 곽인경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뵙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곽인경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원래는 함께 해야 할 김수민 캐스터가 이제 개인 사정으로 잠깐 자리를 비웠고요. 대신에 아주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파견 형사로 온 우리 강주리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충성 공채를 잡아라. 막내 형사라고 하기에는 원숭미가 조금 넘치는 파견 형사 강주리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오게 된 이유가요. 이 반장님, 봉반장이 새로 왔다 그래서 제가 또 직업방송의 안방마님이 아니겠습니까? 이 실력을 좀 검증하러 왔습니다. 오늘 단단히 각오하셔야 될 거예요. 안방마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좀 이거 아시나 모르겠는데요. 저희 오늘 방학워즈 특집이 강사님을 저희가 납치를 한 상황입니다. 아우, 좋아라. 좋으세요? 네. 좋으세요? 좋죠. 뭐 저희도 고맙고 봉반장님한테 감사한데요. 납치돼서 집에 가고 싶지 않은. 뭐 풀어드리지 않아도 되겠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집에는 가셔야 되니까 네. 풀어 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강사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인적성 탈락을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신다면 저희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나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리고 반장님한테 저의 노하우를 다 전수해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그 노하우 반장님한테만 전수하지 마시고요. 저한테도 좀 전수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오늘 할 게 제가 들어보니까 뭐 공간 지각, 그리고 뭐 도형 추리, 도식 추리, 이거 외울 수도 없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좀 하게 된다고 들었는데 왜 하필 제가 올 때 하나 싶기도 하지만 이 유형들이 우리 학생들, 구직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궁금해하기도 하고 어려워한다고 들었거든요. 대체 왜 이렇게 어려워할까요? 이게 말이에요. 어떤 과목이 있으면 이론이 있고 이론을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오르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이론이 일단은 없어요. 이론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때 배웠던 점, 선, 면, 그리고 뭐 모서리, 선분 이런 기본적인 단어 외에 나머지는요, 자신의 감각에 의존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감각이 좋은 학생들은 공부할 필요 없이 성적이 좋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실은 감각이 좋지 않기 때문에 타고나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저랑 같이 하면 좀 아마 쉬워질 것 같아요. 인적성 시험을 좀 꾸준하게 준비한 학생들도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될 텐데 참 제가 어떻게 풀지 벌써부터 조금 걱정은 됩니다. 하지만 뭐 가야죠. 가겠습니다. 바로 수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 외치시죠. 수사 개시! 공채를 잡아라. 방학 워즈 에피소드 2 인적성의 역습. 취업 대란의 시대였다. 직무 역량과 NCS의 공습을 감행한 을민현 공채 시장은 착하디 착한 취준생을 상대로 대혼란을 만들었다. 취준생들은 서류 광탈을 스펙 탓으로 돌리며 스펙을 쌓기 위해 전쟁 아닌 전쟁을 벌이게 된다. 취업시장계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박봉서 신임반장과 강주리 파견 형사는 인적성 승리의 힘을 지닌 곽인경 인적성 프로파일러를 가까스로 납치하는 데 성공하고 취준생들과 공채시장의 자유를 찾을 수 있는 비법을 가지고 스튜디오로 향하는데 공채를 잡아라. 방학 워즈 지금 시작합니다. 방학워즈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는 공채를 잡아라. 오늘은 곽인경 강사님과 함께 인적성, 수리 영역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원자들의 이 심적 부담을 유발하는 공간 지각 그리고 도형 추리 중에서 오늘 좀 박살낼
예, 이 유형 어떤 걸 박살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일단은요, 공간지각인데요. 이 공간지각 과목은 공간지각이라는 과목명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시각적 사고다라는 과목으로 나오고요.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상식 안에 막 튀어나오는 문제로 공간지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오셨고 주리 씨도 오늘 처음 만났기 때문에 이 초보자를 위해서 좀 문제 몇 가지를 준비를 해왔고요. 그 전에 이론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예. 준비되셨나요? 저는 준비됐습니다. 네, 항상 준비가 네. 됐습니다. 뭐 자신감 이해를 못할지언정 넘치시죠? 예, 잘 들을 준비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뭐 상식 안에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네. 좀 그거 어떻게 그게 상식인가 싶긴 한데요. 일단 이론 먼저 들어보고 상식인지 아닌지 저희가 결정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요, 이론이 어떤 학문적인 이론이 아니고요, 감각을 조금 깨워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간지각이 여러 회사에서 보고 어떤 회사 같은 경우, 특히나 금융권은요, 지난 시험에 나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번 시험에 나온다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상식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걸 차지하는 게 전개도를 이용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개도를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전개도 정육면체는 총 11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로 많이 나올 수 있는 4개 연결형하고 3개 연결형, 이 2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연결하는 건가요? 일단 화면을 네. 좀 보실게요. 화면에 보면은요, 6개는 4개 연결형이에요. 이렇게 4개가 가운데 있잖아요. 네. 이 4개를 이렇게 탁탁탁탁 딱 붙이면 4개 마치 이렇게 벽처럼 만들어지고요. 뚜껑 덮고 바닥을 덮는 거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은 짝꿍들을 찾아줘야 돼요. 어떻게 쳤나요? 이 짝꿍들이요, 점하고 점하고도 붙이고요. 우리 정육면체 접으면 왜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붙이는 그 2개 맞닿는 변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맞닿는 변을 찾을 때 1단계.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럼 요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으면 요 끝에 있는 2점이 탁 만나거든요. 즉 선분도 2개가 요렇게 만나게 되고, 꺾여 있는데, 좀 편하지, 둘 다 안 편하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만나면요, 그 전개도상에서 그 옆에 있는 것끼리 슉. 아, 또 그게 옆에 있는 짝꿍이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점을 네. 딱, 그 짝꿍을 찾아서 점끼리 연결하면 그 선분끼리도 짝꿍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그 세모 2개 나온 것도 짝꿍 보이죠? 그 다음에 점을 연결을 해서 동그라미들끼리, 하얀 동그라미들끼리도 짝꿍. 또 검정 동그라미들끼리도 짝꿍이 아. 된다 볼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요, 4개 연결형은 4개가 연결되어 있고 뚜껑하고 바닥이 이렇게 끝에 몰려 있는 경우가 있고, 가운데 있는 이 2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모양이 이렇게 만나는 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일단은 시험 보시기 전에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 두 분은 지금 이 문제의 지금 노하우를 우리 곽인경 강사님께서 하나하나 콕콕 집어주고 계신데요. 이 노하우를 들으니까 이제야 조금 이해가 조금씩 이제 돼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 봉반장님은 그 타고난 20% 안에 드시는 건가요? 그 위에 10%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저는 봉반장입니다. 저를 믿고 제가 따라오시면 20% 되고요. 안에 드는 줄 알았는데 10%면 뭐 죄송합니다. 네. 예, 그래도 안방마님이신데요. 계속하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이해를 한 감을 잊기 전에 얼른 좀 빨리 실전 문제 하나 풀어보죠. 네, 그럼 봉반장님을 위해서 제가 기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왼쪽에 전개도가 있고 오른쪽에 입체 도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예, 일단은 좀 닿는 면을 좀 표시하면서 네네. 그려가면 될 것 같은데, 먼저 모래시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비행기랑 좀 닿고요. 네, 손가락 V자 옆은 또 비행기 옆면이 또 닿고, 그렇죠. 예, 오늘 저는 바깥 다 했습니다. 아, 예, 네, 뭐 이제 강조희 캐스터, 예. 10% 맞는지 좀 잠깐 의심스럽지만 예. 네, 저는 사실 이렇게 하면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모르겠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보기에 있는 거대로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옆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맞추다 보니까 그냥 4번이 답인 것 같았거든요. 감각으로 푸셨군요. 그게 제가 20%인 거죠? 그렇죠. 이야. 그게 역시. 예. 그 20%들은요, 전개도를 봄과 동시에 그 전개도가 내 머리 위에 뭐 이렇게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 네, 있잖아요. 네, 네. 그게 다 보인다고 해요. 어떠요? 이렇게 정면 제가 머리에. 우와, 20%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이상하게 또 헷갈리게 나올 때가 있다면서요. 사실 이거 맞아요. 쉬워서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이거 쉬운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이거를 풀 때 네. 다른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많이 푸냐면요. 이거 접어요. 6개를 다 접어서 6개면 다 생각하려니까 머리가 아프죠. 보기 1번부터 보기를 보고 전개도로 가서 비교를 하시는데요. 1번에 보면은 연필이 손목을 찌르고 있죠. 예. 연필이 손목을 찌르나요? 옆으로 있죠. 그렇죠. 찌르지 예. 않아요. 안 찌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또 사악한 게 이가 이렇게 V표가 이렇게 있죠. 네. 그런데 전개도에는 이런 모양이 있지만 보기에는 이걸로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오른손 왼손이요? 그렇죠. 동작 그만 밑장빼기냐? 뭐야? 장난하냐? 어? 너무 치사한 거 야. 아니에요? 더 치사한 거는요. 그 종 모양 보이시죠? 이 딸랑이 거리는 이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어쨌든 딸랑 안에. 그거를 예, 지금 투. 왼쪽이잖아요. 네. 오른쪽으로 바꾸어서 보기에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야, 이거 놓치기 쉬운 부분이겠네요. 예. 이게 포인트일 것 그거를 이제 문제가 어떠냐면요. 그런 걸 좋아하는 기업은 계속 그걸 중간에 넣어요. 그래서 한 1, 2, 3번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이 회사는 대칭을 좋아해서 대칭을 가지고 나를 헷갈리게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앞에 한 서너 문제가 그런 게 없으면 끝까지도 그런 게 없을 확률이 높아요. 자, 그래서 맞아 2번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2번에 보면 V표 있죠? 예. V표의 이 V 모양하고 이 부채꼴에도 이렇게 V 같은 모양이 있어요. 예. VV 연결이 되냐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네. 전개도에서 보면. 3번 연필이 또 손을 찌르고 있죠. 연필은 손을 찌르고 있지 않아요. 있습니다. 5번 가보면요. 비행기의 왼쪽 날개에는 모래시계 모래 없는 쪽. 전개도에서 보면 꺾여진 데서 만나기 때문에 모래시계 없는 쪽하고 만나고요. 비행기의 그 꼬리 날개 쪽에 보면은 연필이 있는데 전개도와 5번을 비교하면 연필이 돌아가 있는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5번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 4번은 보면 비행기 머리 쪽에 종의 왼쪽이다. 내가 종이다 라고 생각하면 종의 왼쪽이고요. 비행기 오른쪽 날개는 그 V표한 데 엄지손가락 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전개도랑 비교해서 맞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뭐 꼭지점 모서리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그림의 그 방향을 또 읽는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할 예, 것 같습니다. 왼쪽 오른쪽을 바꾸어서 내는 보기들이 꽤 많아요. 예. 자, 이렇게 한번 또 문제를 받고 또 다른 문제 준비해 주셨다고요? 자,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는 펀칭과 가위질인데요. 펀칭은 시중에 문제도 많고요. 그리고 가위질 같은 경우는 펀칭보다는 문제수는 적지만 요즘에 가위질이 스물스물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펀칭하고 가위질은 똑같은 유형이라는 거예요. 가위질이 나왔다고 해서 지난번 그 S그룹 삼성에서 가위질이 나왔다고 해서 어떤 학생이 새로운 유형이 나왔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펀칭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푸는 방법이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똑같아요. 당황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우리 그렇죠.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예. 다음과 같이 종이를 접어서 가위로 잘라내고 다시 펼쳤을 때의 그림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예. 이제 보기가 또 4개가 있는데 네. 글쎄요. 말씀은 해 주셨습니다만 또 보기에는 굉장히 다른 유형의 문제 같고 종이 접기 뭐 우리 약한가요? 예. 글쎄요, 종이접기 다리 김영만 아저씨 있잖아요. 우리 고딱지 친구들 뭐 그분을 좀 부르면서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모셔와야 될 것 같지 않을까요? 예. 저희 정석대로 가죠? 네. 이거는요. 앞에서부터 접어 나가면서 가는데 이 접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가위질을 하면 2개의 종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종이는 내다 버리기로 할게요. 아, 그러니까 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네. 그 문제도 보면 위에서 아래로 접었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게 움직이면 헷갈려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잘라서 버리는 걸로 할게요. 예. 그러면 위에를 잘라 버리죠. 네. 그런 다음에 요 양쪽 귀처럼 생긴데 걔도 잘라서 버리죠. 그럼 예. 세모가 남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애도 버리죠. 그럼 약간 이렇게 마름모 같은 모양이 나오죠. 그렇죠. 네. 예. 이게 처음 그림에서 어디에 해당했었나 찾아보는 거죠. 원래 위치. 그렇죠. 예. 그래서 위에를 잘라 버리고
양쪽 자르고 아래 자르면 이 마름모는 처음 종이의 중간이면서 아랫부분. 아. 그런데 가위질을 저 보세요. 가위질을 요렇게 했어요. 요렇게. 밑에 부분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종이의 아랫부분 가운데가 가위질이 되어 있는지 보시는 거죠. 그러면은 보기에서 보면 1번이랑 4번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아, 잘하시네요. 20%. 예, 20% 역시 다르네요. 예. 여기까지 오셨죠? 아, 저 지금 머릿속 위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 머리 위에서. 네. 예. 자, 그다음에 그럼 답이 1번이냐 4번이냐. 어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문제도 있고요. 이런 문제는 한 번 더 보셔야 됩니다. 1번과 4번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어디가 다르죠? 양쪽 모서리. 예, 그쵸? 내 귀퉁이가 좀 다른데요. 그 어차피 네 개가 하나는 완전히 없고 하나는 네 개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예.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골라요. 그러면 마음에 우리 드는 거요? 왼쪽 위에 있는 여기 이렇게 파여져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접었을 때 가위질 하는 부분으로 가느냐, 가위질을 안 하는 부분으로 가느냐 아하. 한번 따라가 볼게요. 예. 자, 위에 있는 걸 접어서 내립니다. 자, 밑으로 내려왔죠. 그 다음에 접었는데 그 부분은 그대로 왼쪽 귀퉁이에 아직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움직이죠. 얘가 다시 위로 올라가요. 가위질을 한 곳인가요? 안 안 하네요? 한 곳인가요? 안 한 곳이에요. 아, 그럼 1번. 그쵸. 1번, 4번 중에 가위질을 안 한 게 아. 정답.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상위 20%라고 했지만 열심히 가위로 한번 예습을 했네. 우리 봉반장을 위해서 예.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걸 또 언제 만들었대? 펼치니까 1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서 아래로 접고 네네. 네, 또 아래로 접고 위로 올리고 하면 밑에를 자르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모양 부분은 그대로다. 남아 있으니까 펼치면 1번이 되는 거죠. 야. 네. 아시겠습니까? 우와. 이거 진짜 만들어 올 줄은 이게 내가 상위 상상도 20% 입니다. 못했는데, 대단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확실하게 좀 눈을 볼수 그런데 있어요. 인적성 공부하시는 분들이요. 저는 하지 말라고 해요, 이거를. 아. 왜냐하면 시험장에서 접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접는 거를 해 볼 수는 있지만 문제 나올 때마다 접어보면 결국 시험장에서 못 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이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문제로 바로 푸시는 게 훨씬 좋아요. 아, 역시 또 중요한 부분을 또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잊지 마시고 또 계속해서 좀 연습하시고 또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좀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뭐랄까요? 뭐 신비의 세계로 좀 빠져드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그래요. 일단 예. 저처럼 이렇게 가위로 자르고 가위질을 하면 손 다치시니까 가위질 하지 말고 머리로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유형 어떻게 넘어가도 그렇죠. 괜찮겠죠? 가보죠. 네. 예, 네. 다음 문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그야말로 상식에 많이 출제되는 문제예요. 공간 지각이라고 해서 이거는 금융권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시중에 여러 문제집에도 들어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다음 그림은 동일한 크기의 블록을 쌓아 만든 입체 도형을 위, 앞, 옆에서 바라본 것이다. 입체 도형을 만드는 데 사용된 블록의 최소 개수는? 이라고 묻는 문제죠. 이런 거 어렸을 때 보긴 좀 본 것 같아요. 아, 역시 네. 10%. 아, 아닙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많이 풀었어요. 예, 어렸을 때 실제 뭐 수학 문제 같은 데도 맞아요. 나왔던 것 네네. 같고요. 제 기억에는 저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 그렸어요? 예, 일일이 좀 입체 3D로 해서 그래서 좀 일일이 세면서 이 문제 하나 푸는데 한 시간씩 걸렸던 기억이 나는데 떨어지겠네요. 어떤 좀 노하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그야말로 아이들은 공간 감각을 늘리기 위해서 진짜 그려보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공간 감각을 가지고 크게 뭘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인적성 시험에서 빨리 정확히 풀기 위해서 일단 위쪽의 그림을 활용을 할 거고요. 앞면과 오른쪽은 층수만 볼 거예요. 예. 실제로 그림을 보면 앞면을 왼쪽부터 보면 3칸, 4칸, 3칸, 4칸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게 최대 층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3, 4, 3, 4를 위쪽 그림에다가 그 전면에 보면 위에서 봤을 때 보면 앞에서 본 방향에서 3, 4, 3, 4 이렇게 써주시고요. 예. 아래면에다가요? 그렇죠. 네네네. 그런 다음에 오른쪽은 2, 4, 4죠. 네. 이걸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이렇게 2, 4, 4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아, 그 화면에 도표 나오는 그리는 것처럼 예. 밑으로 3, 4, 3, 4, 2, 4, 4 이렇게 이걸 그리는 설계도처럼 생각하시면 아. 돼요. 그래서 그 왜 스도쿠라는 게임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씩
이렇게 맞춰 나가면서 층수를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3, 4, 3, 4 중에서 3, 4, 3은 다 2칸인데 4는 한 칸이죠. 무조건 4겠죠, 그거는? 그렇죠. 자, 4를 쓰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는요. 앞에서 본 거 4층을 만족했기 때문에 지우고 오른쪽도 4층을 만족했기 때문에 지우는 겁니다. 이렇게 지워 나가면서 보시는데요. 다시 왼쪽으로 와서 3으로 보면 3이요. 위에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도 3이 올라갈 수 있어요. 아래에다가 3을 만약에 써볼게요. 그러면 뭔가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오른쪽에서 본 게 2층이니까 2층을 쌓아야 되는데 너 왜 3층이니? 그러면 3은 위로 올라가야 되죠. 위에다가 3을 쓰고 그 다음에 3 지우죠. 그 다음에 4를 가지고 또 밑에 4가 올 수 없기 때문에 위에 4를 써요. 그러면 4를 아래에 있는 것도 지우고 오른쪽에 있는 4도 지울 수가 있어요. 아래쪽까지 오른쪽에 있는 것을 같이 그렇죠. 지워야 된다. 지울 수 있죠. 최대 층수를 만족했으면 지울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3으로 왔는데 오른쪽을 보니까 4, 4를 둘 다 지웠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네 맘대로 넣어라. 단 조건은 3은 꼭 하나를 포함할 수 있도록. 나머지를 제 맘대로요? 그렇죠. 이 2칸 있죠, 위아래. 네. 그중에서 최대가 3이 되면서 3을 위에 넣어도 좋고 아래에 넣어도 좋고 네 맘대로 넣어라. 그러면은 최소니까 제일 작게 넣어야겠네요. 그렇죠. 3은 하나는 꼭 들어가면서. 네. 0은 혹시 되나요? 0은 안 됩니다. 아, 1. 거기다가 그 위에서 봤을 때 0이면 없는 거잖아요. 비어 있게 되겠죠? 가장 작은 수가 얼마? 1. 그럼 알겠습니다. 1, 3을 넣어도 되고 3, 1을 네. 넣어도 되고 예.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두 분 너무 과열되신 것 같은데요. 예, 좀 진정하시면서 예, 열심히 차분하게 하는 겁니다. 네. 남들이 보면 싸운 것 같아요. 예, 차분하게 해요. 예. 이번에는 예. 2는 봉반장님한테 제가 넘길게요. 예. 2도 역시 아래에서 보면 둘 다 지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넣으면 좋을까요? 이거를 최소가 되려면. 요 밑에는 3 2? 그러니까 이인가요? 두 개잖아요, 지금. 예, 두 개죠. 예, 어떻게 넣을까요? 1, 2를 넣을까요? 2, 1을 넣을까요? 아니면 상관이 없을까요? 제 생각엔 2를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예, 아, 2를 그렇군요. 넣어도 되고. 상관없는 거군요. 네. 예. 대신 2, 2를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2, 1 또는 1, 2를 넣어주고 거기 숫자 저희가 결정한 숫자들 다 더하면 블록의 개수가 나옵니다. 예. 다 더하면 18. 답은 1번이죠. 그렇군요. 일단은 뭐 지금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네. 지금 문제에서 저는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예. 한번 집에 가서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이 강사님의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서 복습을 한번 다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제 강사님이 이제 방금 알려주신 노하우를 바탕으로 좀 풀면은 자신 있게 풀 수 있을 것 같다. 예, 마지막 문제 좀 어렵긴 했습니다만 감히 용기를 내서 제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인적성 수리 영역 함께 공간지각 유형을 설명해 주셨고 문제도 함께 풀어봤습니다. 강사님 오늘 함께 해주시는데 어떠셨습니까? 오늘 저는 되게 기초 문제로 준비를 해왔다고 했는데 반장님이 너무 어려워하시니 예, 아닙니다. 예, 이해는 했습니다만 예. 처음 보신 분들은요 아마 어려울 거예요. 이거를 반복해서 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예, 아직 저에게는 반복 학습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반복적인 학습 연습으로 취준생 여러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봉반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리 씨는 오늘 네. 어떠셨나요? 네, 저는 오늘 뭐 명목은 봉반장님을 검증하러 왔다고 해놓고 제가 혼자 너무 열심히 본분을 망각하고 놀다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이 파견 형사로서의 역할을 좀 잘했나 모르겠어요. 괜히 민폐만 좀 끼친 게 아닐까. 이제 와서 좀 걱정이 됩니다. 아닙니다. 아주 감사했고요. 괜찮았나요? 역시 상위 20%다운 그런 능력을 가감없이 보여줬던 그런 강주리 캐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잠깐 망각을 했습니다만 우리에게 납치되시 이제 곽인경 강사님 네. 풀어 안 드려야 될 돼요. 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 제가 못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더 많은 공부와 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다음 주에도 이 인적성 탈락을 막기 위해서 와주실 거죠? 네. 다음 주에는요 공간 지각 못지않게 어렵다고 하는 도식 추리, 도형 추리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도식 추리와 도형 추리 기대가 되고요. 역시 주리 씨 시작을 했으면 이제 끝을 봐야죠. 예, 네. 다음 주에도 와주실 거죠? 콜? 콜. 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곽인경 강사님과 강주리 캐스터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공채를 잡아라 방학 워즈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은요, 면접의 왕도, 면접의 정석을 알려주기 위해서 박세용 강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모든 취준생들이 합격하는 그 날까지 우리의 수사는 계속됩니다. 직빵!